어떻게 화장실은 다 다녀오셨고 쉬는 시간 좀 가지셨을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인형 보일까요? 인형 보이세요? 실습용. 얘 이름을 애니라고 저희를 지어놨어요. 애니로. 애니로 지어놨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일단은 오늘 한 시간을 좀 요거 하고 AED라고 우리 있어요. 여기 AED. 자동심장 충격기. 일단 이 부분에 이 강의를 좀 시작할게요. 심폐소생술의 개념과 단계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일단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남자. 과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쓰러진 것을 목격한 남자의 가족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이 남자의 생사 여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를 처음 목격한 바로 당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최초 목격자인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남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키 크고 몸매 좋은 학생들은 다 모였다는 한 예술고등학교의 모델학과. 저번 시간에 좀 미신했던 거 오늘 좀 보완을 할 테니까 선생님만 잘 따라주고. 이날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최고의 모델이 되기 위해 워킹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평범한 이 일상 뒤에 벌어진 엄청난 사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당일날은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밥도 잘 먹었고. 멀쩡했던 성진이 쓰러진 것은 수업이 한창일 때. 그 김성재 학생이 뒤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없는 줄 보였는데 너무 당황해서 저 그냥 뛰어갔었죠. 하지만 성진은 이미 의식도 호흡도 없는 상태였다. 표정 자체가 제가 느끼는 거가 그 김성재 학생이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눈빛이었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선생님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성진이를 살리려는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조차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것보다 반사적으로 그 친구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이가 쓰러지고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10여 분 지났을까. 마침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50초 몇번 오세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본 결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수하겠습니다. 모두 물러가세요. 자, 모두 물러가세요. 성진이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제세동 처치가 실시됐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모두 물러가세요. 자, 모두 물러가세요. 그런데 컬서도 필요치 않습니다. 홍석이. 들어왔어요. 자, 병원을 이동하겠습니다. 뜻밖의 결과였다. 한 번의 제스동만으로 성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자, 이렇게 보시면 심장이 뛰는 거 한번 보셨죠? 자, 심장이 어떤 식으로 뛰느냐면은 셋. 사람이 셋면 안에도 실패시키고요. 무치라는 안에도 이거는 우리가 자동 심장기 할 건데요. 심장이 먹고 싶은 우리가 사람 나와 가까운 곳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이 멎었을 때 그리고 호흡을 안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말고도 또 자동 심장 박동기가 있는데요. 심장 뛰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일단 확인해 건너가 보시는 봤어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동이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줘서 자, 보시면 다시 뛰게 하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이 뛰는 건데요. 이렇게 심장이 굳어져 있어요. 선생님들은 인식을 못할 거예요. 왜 심장 압박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심장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심장을 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일단 압박을 누르라는 얘기예요. 심장을 이렇게 눌러서 심장을 뛰게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가 사람의 힘은 역부족이 되겠죠. 근데 기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계를 이용해서 이 심장이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던 게 심장의 박동기 전기를 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기를 줌으로 인해서 심장이 주위에 팔딱팔딱 자동 뛰는 제세동기가 거예요. 있다면 심정지 환자에게 적 그래서 심정지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가슴을 뛰게끔 압박을 해줘라. 그런데 한 30번을 해줘야지 이 심장이 뛸 수 있다. 근데 한 번으로 안 돼요. 2번, 3번 하다가 우리가 30회 하잖아요. 3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30회를 했어요. 30회를 하는데 30회를 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언제 생기느냐? 얘가 오면 심장 박동기가 오면은 30회 다 안 해도 얘로 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심폐소생술에서 보시면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보조해주는 과정, 심폐소생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숨도 안 쉬어야 돼요. 숨 쉬어도 안 돼요. 숨 안 쉬어야 되고요. 일단은 정지가 된 상태여야 됩니다. 호흡도 없어야 돼요. 자, 보시면 심장마비 생존율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1분 경과시마다 7%에서 10% 감소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골드타임이 4분에서 5분이라는데 보통 3분 정도로 잡습니다. 3분 이내에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4분에서 5분 정도가 골든타임입니다. 뇌손상 없이 회복이 가능한 시간이에요. 심폐소생술에 때 생존 증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119에 신고하죠. 그 다음에 목격자, 심폐소생술, 제세동, 전문소생술, 소생 후 치료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자, 반응 확인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대고 얘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은데.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우리 선생님들 해보신 분 없어요? 이거 실습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할게요. 양 어깨를 잡아요. 양 어깨를 잡는데 여기 어떤 분은 제가 실습시켰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습시켰더니 선생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습시켰더니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양쪽 어깨를 잡아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해야 되는데 그분 하는 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인형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양 어깨를 잡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이분이 반응이 없어. 했더니 호흡도 없어. 이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뭐를 하느냐? 반응 확인을 한 다음에 119에 요청합니다. 근데 119에 요청할 때 아무나 안 하잖아요. 딱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명해서 노란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쪽에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오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없으면 119에다 얘기하면 돼요. 오실 때 자동심장 충격기도 가지고 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119에 하게 되면 119에서 전화를 안 끊어요. 핸드폰이나 스피커로 해가지고 계속 통화를 해요. 그분 의식 있어요? 호흡 있어요? 안 하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통화 상태 유지해가면서 안 되면은 가슴 압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119에서. 자, 반응 확인을 하고 의식 확인합니다. 그냥 이렇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119 도움 요청을 해요. 구조 요청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신 상태에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근데 가슴 압박을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손 다 내밀어 보세요. 쭉 펴보세요. 쭉 앞으로 쭉 이렇게 일자로 쭉 펴셨어요? 하시고 손가락을 딱 대세요. 마주 대시고 얘를 뒤로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기서 여기로 해야 돼요. 이거 손끝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 손바닥 요 끝으로 하시는데 여기 잡고 가슴 보시면 가슴 앞에 여기 자, 오디오에서 궁금하신가봐. 보시면 옛날에는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 그 신체가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요 갈비뼈가 여기 선생님들 다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갈비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목한 가슴이 있거든요. 가슴 위로 해서 여기서 양자 손가락 마디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한 마디 정도만 올라와볼게요. 여기 누르면 안 돼요. 여기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책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흉골에 4분의 3 정도로 와라라고 써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기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쏙들어간데 쏙들어간 부분에서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오면 거기가 심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 여기를 30회를 눌러줍니다. 30회를 어디로 눌러요? 손가락으로 손바닥 끝 여기로 눌러야 돼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손을 뒤집어서 딱 뒤집었을 때 여기로 눌러야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손바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눌러가지고 몇 회 한다? 30회. 속도는 얼마나 속도요?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깨는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딱 팔을 펴고 쫙 펴고 딱 어깨하고 사람하고 일직선 되게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깨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돼야 돼요. 손바닥 여기 보면 끝에물이 손바닥으로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여기 중간에 보면 갈비뼈가 여기 지금 그 갈비뼈의 맨 마지막이지만 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양팔을 펴고 손꼽지를 사용해서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이 자세를 하려면 엉덩이 들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엉덩이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막 이렇게 손이 굽으면 안 돼요. 손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른다고 손이 이렇게 얘가 굽으면 안 돼요. 얘는 펴고 어깨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가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엉덩이 들었죠? 얘가 수직이죠? 수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슴 압박을 하시면 되고, 자, 호흡을 먼저 확인해요. 환자 입과 코 근처에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면서 가슴이 오르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는 목에 있는 목구멍이 2개예요. 목구멍이 2개.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흡할 때 여기로 들어가고요. 음식 섭취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 침 삼킬 때 어떻게 삼켜요? 뒤로 목을 뒤로 젖히고 삼키나요? 아마 목을 뒤로 젖히고 삼키게 되면 얘가 막힐걸요? 여기 지금 요 후덕기가 있거든요. 후덕기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얘가 이게 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호흡할 때는 요게 열려야 돼요. 지금 열려 있죠?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는 이 뒤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하게 되면 고개 뒤로 하게 되면 호흡하는 이 부분이 열리고요. 앞으로 약간 숙이게 되면 얘가 닫혀요. 그래서 음식을 들어갈 수 있게 해요. 근데 너무 숙이면 안 되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뒤로 해서 먹어요? 약간 앞으로 당기죠? 앞으로 당기는 거는 이 후덮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할 때 음식 섭취할 때 다르고요. 근데 인공호흡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고개를 뒤로 합니다. 고개 뒤로 하면 저절로 여기 목젖이 쭉 열립니다. 목젖이 열리고요. 인공호흡하고 필요시하고요. 자,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해주는데요. 보세요. 기도 유지를 하실 때 고개를 뒤로 쭉 올리셔야 돼요. 기도 유지하면 뒤로 올려요? 어때요? 아까 호흡할 때? 뭐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아니에요? 자, 턱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턱을 들어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유지 때 이렇게 보시면 턱을 들어 올리면 요거 아까 후덮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아까 그림에서 요게 이렇게 덮여 요게 얘를 들어 올리면 쭉 해서 호흡할 수 있고요. 밥 먹을 때는 얘가 이렇게 닫히게끔 고개를 밑으로 내리면 이쪽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목구멍이 두 개예요. 살에 많이 걸리지 않나요, 선생님들? 나이 들면 들수록 살에가 많이 걸려요. 왜? 후덮개 역할을 잘 못하니까. 후덮개 역할을 잘 못하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하나하나씩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고요. 기도 유지를 이런 식으로 기도 유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인공호흡할 때 하는 거고요. 보통 인공호흡을 안 하시죠, 우리는. 지금은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인공호흡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환자가 살아났어. 환자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회복 자세를 해주는 거예요. 회복 자세를 해주면 요 손을 뒤로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손을 뒤로 한 다음에 이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왼손을 갖다가 귀 뒤 밑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귀 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 상태의 회복 자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실습생 침탈을 했는데 이 손을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이렇게 요 뒤, 귀 뒤, 요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자세 할 때 한 손은 여기다 놓으셔도 돼요. 가슴에다 놓으셔도 되고 회복 자세 다리는 한 다리 밑으로 놓고 오른쪽 다리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는 자세. 이게 회복 자세예요. 회복 자세 만들고 화상으로 전화는 이거는 제가 위에서 자료를 받았던 건데 잘 안 틀어지더라고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올바른 흉부 압박 자세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흉부 압박입니다. 흉부 압박. 자, 몇 번일까요? 그죠? 손가락이 아니라 뭐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네, 손가락이 아니고 손꿈치고 손꿈치를 이용해서 5cm 정도의 깊이. 이걸 누를 때 5cm 정도 깊이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리 이렇게 펴사랬죠? 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는 높이 때문에 제 어깨가 올라온 거예요.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 이거를 이렇게 딱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뻗은 상태에서 하나, 둘. 자, 30회 해주시고요. 깊이는 5cm. 5cm 정도 들어갑니다. 5cm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심폐소생술 할 때 압박 속도 분당 60회가 적절하다. 분당? 120. 그렇죠. 100회에서 120회. 왜 그러냐면 너무 느릴 경우에는 심장의 박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늦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야 되니까 100회에서 120회 정도 합니다. 자동 심장기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나는 이거 써봤다. 혹시 아시는 분? 난 이거 한 번이라도 써봤다.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안 써봤으면 처음에 사용하기 힘들 텐데. 여기 사람한테 넣어야 돼요. 사람한테 넣어야 되는데 얘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일단 기도 유지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게 좋아요.
심장 압박 수술도 기도 유지하는 상태 좋아요. 기도 유지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라고 했죠.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해주는 게 호흡하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얘를 패치를 붙여야 돼요. 패치를 붙일 때 여기와 오른쪽 쇄골 있죠? 선생님들 오른쪽 쇄골. 얘는 지금 선생님들 보는 왼쪽이겠지만 오른쪽 쇄골에다가 왼쪽 여기 갈비뼈 사이에다 붙여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기 충격기 할 때 붙여야 돼요. 전기 충격기 할 때. 근데 처음부터 이제 선생님들 전기 충격기 이제 제가 붙이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전기 충격기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하나씩 이거 보면서 챕터 보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세동기 할 때 심실세동이라고 하고요. 제세동, 자동 제세동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보시면 설치 장소가 체육관일 때 이렇게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압박스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나 서울역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빼기만 하면 돼요. 쭉 빼가지고 안에 있거든요. 하나씩 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심장 할 때 아까 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다시 한번 요거를 볼까요? 제세동기 영상 한 번만 더 볼게요.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나와 가까운 곳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켜서 붙여 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장비입니다. 심폐소생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심장의 박동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다면 심정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열고 전원을 켜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이렇게 친절한 음성 안내가 나오네요. 패드를 붙이는 위치도 아주 잘 설명되어 있고요. 붙여볼까요? 안내대로 오른쪽 가슴 위쪽과 왼쪽 가슴 옆쪽에 패드를 붙이고 이제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르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당신이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재생동기를 할 때 아까 케이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선생님들 무리하게 이거를 하시려면 잘 모르셔가지고 일단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는 건데 아까 빨간색 케이스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노란색 케이스도 있는 거고 얘 방법에 따라 달라는데 문을 열자마자 되는 것도 있어요. 열자마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열고 얘를 걸고 얘를 눌러야 돼요. 파워를. 보시면 보시면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다시 끌게요.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워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기계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럼 파워를 일단 눌러요. 이렇게 파워를. 상태 모드입니다. 파워를 누르면 이렇게 패드는 그림과 성인 같이 모드입니다 라고 나와요.
성인 모드입니다. 나오고 얘를 성인 모드입니다. 자, 성인 모드예요.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패드를 붙이래요. 패드를 붙이게 되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뜻이 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패드 왼쪽. 커넥터를 제품에 꽂아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얘는 낄게요. 오른쪽 왼쪽에서 얘를 갖다가 이게 찍찍이로 돼 있어요. 찍찍이로. 그래서 찍찍이를 빼서 오른쪽에다 넣고 하나는 왼쪽 옆에다가 55. 여기 이 상태여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심장이 뛰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보게 되면 반대로 되어 있겠죠? 반대로 되어 있고 얘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찍찍이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 오른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본인들 오른쪽에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여기다 놓으세요. 오른손으로 여기 한번 놔보세요. 오른손 갈비뼈 있죠? 갈비뼈. 여기 바로 밑에 갈비뼈. 밑에다 놓으면 돼요. 바로 갈비뼈에다 놓고 왼손은 겨드랑이 이쪽에 넣으세요. 왼쪽은 겨드랑이. 이 상태에서 패드를 붙이면 돼요. 좀 아시겠죠? 자, 패드를 붙인 상태예요. 자, 전원을 켰어요. 성인 모드입니다. 패드를 붙였어요.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붙였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커넥터를 여기다 끼래요. 이제 나올 거예요. 얘가. 패드 커넥터를 커넥터를 제품에 꽂아 주십시오. 여기다 꽂으래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끌게요. 커넥터를 여기다 꽂으래요. 꽂고 난 다음에 얘를 심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심장을 분석해서 얘가 만약에 심장이 했더니 심장이 뛰었어. 심장이 뛰어. 어떻게 할까요? 저거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심장이 뛰면 우리 선생님 목마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감사해요. 대답을 잘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심장이 뜁니다라고 하면은 얘를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심장이 안 뛴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안 뛰니까 얘가 뛰는지 안 뛰는지 일단은 너 멀리에서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얘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의 심장, 내가 뛰는 그 심장과 얘가 뛰는 거하고 헷갈려 해요. 얘가. 그래서 멀리 있으라고 그래요. 멀리 있으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성인 모드입니다. 패드는 그림과 같이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붙잡겠죠, 환자에.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환자에서 떨어지래요. 분석 중입니다. 심전도 분석을 한대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자, 중. 충정 중이라고 나와요. 충정 중이라고 나올 때, 충정 중이라고 할 때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충정 중일 때 한 7초에서 8초 정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일단은 분석 중입니다 할 때는 떨어지고 충정 중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다시 가서 압박을 2번이든 3번이든 해줘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청기 충격을 주라고. 청기 충격을 주라고 빨간 색깔. 환자에게 부착하여 주십시오. 자, 부착했어요. 부착하고 나면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커넥터를 꽂아주세요 라고 나와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심전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 필요하다고? 전기 충격 여기 그럴 때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빨간 거 보이나요? 주황색 쇼크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걸 누르라고 얘기해요. 누르라고 하죠? 환자에게는 주황색 쇼크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얘를 이렇게 누르면 쾅 하고 들어가는 전기 거예요. 충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소생술 실시. 전기 충격을 할 때 선생님들 드라마에서 보면 뭐예요? 200줄, 300줄 비켜나세요 라고 얘기하죠. 비켜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 전기 충격일 때 같이
나도 같이 쏘일 수가 있어요. 그 전기 충격 중입니다 라고 요 빨간색 누르기 전에 다 물러나세요 해서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쇼크 버튼 눌러주면 또 다시 충격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우리 가슴 압박을 2번 정도 할 정도로 얘가 좀 시간이 약간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슴 압박 하세요 하면 이 상태에서 또 가슴 압박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켜놓으면 얘가 다시 얘를 셔터를 눌러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럼 가슴 압박을 멈추고 그 다음에 셔터를 또 한번 콕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주위에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거보다 진짜 병원에서 사람이 119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람 죽어 있어요 벌써. 근데 가슴 압박하고 얘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한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제 주위에도 가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시는 분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해요? 제 신랑이 지금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러면 숨 안 쉬고 있으면 가슴 압박 할 수 있어요? 배웠어요? 그랬더니 가슴 압박을 배웠대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고 바로 끊고 가슴 압박하면서 핸드폰을 그 오픈으로 해가지고 119 전화하시면서 대화하면서 하세요라고 했어요. 살아나셨다니까요. 자기 남편 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은 살렸는데 남편이 이걸 하면 뭐예요? 남편은 이걸 딱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남편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짠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것도 먹으면 안 돼요. 음식 조절해가지고 싱거우면 싱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웬만하면은 심장 쪽에서 심장 안 좋고 뇌 쪽으로나 뇌라든지 심장이 안 좋으면 식사 조절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자세하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전원을 일단 켭니다. 전원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2개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 넣으라고 했죠? 하나는 여기다 놓으라고 했죠? 자, 붙입니다. 패드 부착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패드 부착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갈비뼈 있는데 쇄골 아래 그리고 왼쪽 보면 갈비뼈 밑에 옆구리에다가 놓습니다. 옆구리 놓으시고 패드 부착 이렇게 하시고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요. 커넥터를 놓고 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심장 리듬 분석하면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먼저 리듬을 분석을 해요. 리듬 분석하고 뭐를 하냐 분석한 다음에 심장 분석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 보시면 심장 리듬 분석하는데 몇 초 걸리나 한 8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요 동안에 8초 동안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일단 분석 끝난 다음에 소요되는 동안 가슴 압박을 해주시고 8초 동안은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깜빡깜빡하고 여기서 지금 깜빡깜빡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원이고요. 여기가 쇼크 버튼입니다. 쇼크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을 누르기 전에 사람 비켜놔라 이래가지고 비켜나게 한 다음에 쇼크 버튼을 전기 충격을 쿡 하고 누릅니다. 누르시고 근데 얘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향을 해주시면 돼요. 제세동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세동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접촉 못하게 하시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있긴 있는데 보통 영화는 선생님들 많이 주변에 이것도 없는데 있겠어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물기가 묻으면 안 돼요. 감전되기 때문에 마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고요. 환자의 전극을 적극 접촉할 때에는 물기 또는 땀을 마른 수건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작동 중에는 절대 환자를 만지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 감전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와 접촉된 다른 전극이나 금속 같은 것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환자 머리나 사지에 노출이 되는 피부 침대 골조, 들것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없어지는 게 낫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 보시면 반응이 없는 환자 반응이 없어야 돼요. 반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 기계들이 좋아요. 반응이 있거나 호흡을 하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까 영상 한번 보셨죠? 괜찮다고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119 하시는 거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부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이 될까요? 패드를 반드시 환자의 심장 위에 붙인다. 두 개의 패드를 겹쳐 붙여도 상관없다. 패드를 잘못 붙였더라도 다시 붙여가며 맞는 위치를 찾으면 된다. 패드를 모두 부착한 뒤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뭘까요? 3번? 아, 이거 있잖아요. 막 움직이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 그거 맞기도 해요. 잘못 붙였다면 다시 붙여가며 맞는 위치를 찾으면 된다면 이거 하다가 얘 시간 타임 놓쳐요. 그래서 미리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약간 함정이긴 한데 정답은 4번이에요. 패드를 모두 부착한 뒤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합니다. 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숙지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숙지하고 있다가 패드 붙이는 그곳에 바로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얘 흐름 놓치더라고요. 자, 기도폐쇄 있습니다. 기도폐쇄 응급처치. 기도폐쇄 응급처치 순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폐쇄 되면 하임리인법이라고 있어요. 하임리인법. 복부에다가 밀어내기, 복부 밀어내기 하는 겁니다. 자, 기도폐쇄 시에 증상이 있어요.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쪽 손으로 목을 감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요.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관찰이 되죠. 기도가 막힐 때 기침을 하면 말을 할 수 없으면 안절부절합니다. 기도폐쇄를 하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는 집어넣고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기도폐쇄가 되면 목에 뭔가 걸려있다라는 거잖아요. 목에 걸려있어서 숨을 못 쉬고 청색증, 얼굴도 파래지고 입술도 파래지고 다 파래져요. 그랬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폐쇄 됐을 때. 첫 번째,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뒤에서 탕탕탕탕 기침할 수 있도록 기침 한번 해보세요. 큰 기침하세요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하임리인법이라고 있어요. 복부 밀어내기. 아까 한번 보여줬죠? 주먹을 쥐고 감싼 상태에서 아까 심장 압박, 가슴 압박은 여기 바로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쏙 들어가는 데에서 한 손가락 마디 위로 했죠. 그렇지만 하임리인법은 쏙 들어간 곳에 합니다. 쏙 들어간 곳에 주먹을 대요. 주먹 대고 손바닥으로 감싸요. 얘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안 감싸줘요. 자, 이 상태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두고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얘가 지금 이정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잠깐만 나오세요. 하임리인법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안 해.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보여줘야 돼. 둘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잠시만 이거 좀 내려주세요. 예, 뒤로 해서 환자고 자, 하임리인법 기도에서요.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여기 뒤로해서 예. 선생님은 이렇게 요걸 목을 감싸세요. 이거 두 개로. 그렇게 말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 고개 숙이시고 약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주먹 쏙 들어갔죠? 여기 거기다가 주먹을 대시고 요 손은 감싸세요. 쏙 감싸세요. 감싸고 다리 약간 벌리시고 선생님은 요 다리 하나 집어드세요. 편하게 요거 그리고 안 넘어지게 요거 뒤로 그렇지. 안 넘어지는 거 있죠? 이 상태에서 복부 한번 밀어보세요. 훅 하고 올려보세요. 네. 아이고 잘하십니다. 네. 자, 또 훅 하고 해보세요. 네, 됐어요. 이 정도. 나오세요? 네네네, 들어가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때요? 남자분이신데도 올리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임리인법이 선생님들 봤을 때 청색증 일어나고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어떻게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한 것처럼 등치가 작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고개를 숙이게 한 상태에서 복부에다가 손만 대고 훅 몇 번, 훅 몇 번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다리를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다리 집어넣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청색증 기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 폐쇄 의식이 있고 의식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하이미인법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의식 없을 때예요. 의식 없을 때 목에 딱 걸렸는데 의식이 없어요. 이랬을 때는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여기다 누운 상태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일어나 있겠어요? 누워 있겠죠?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이때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성인일교에 기도가 막혔어요. 주시면 기침을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등을 두드리거나 기침 유도하면서 등 두드리고요. 이게 안 됐을 때는 또 하임리인법. 그 기침을 유도하는 건 언제 기침 유도하냐면 목에 이물질이 보였을 때예요. 이물질이 보였을 때 기침 유도하시고 이물질도 없어요. 얼굴이 파래요. 이상해졌어요. 자, 근데 의식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하임리인법 해주시고 배꼽과 명치 사이를 주먹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을 때는 그 심폐소생술 해주시면 돼요. 자,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 환자가 기침을 하고 있다면 즉시 뭐를 해야 된다? 하이미인법을 시행한다. OX. 뭘까요?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 환자가 기침을 하고 있다면 하이미인법 한다 안 한다? 그렇죠. X. 기침할 수 있으면 기침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기침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얘기죠. 하이미인법은 기침 불가 무음 천세증일 때 합니다. 자,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하세요.